반갑습니다. 인직다 코리아 외교 김재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활성산소와 커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활성산소 하면은 뭐 구글 아가씨한테 물어보면은 너무나 많은 방대한 자료들이 있는데 복잡하지 않고 누구나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활성산소에 대한 가장 과학적인 데이터로서는요, 1991년도에 존스 홉킨스 대학 과학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을 병들게 만드는 것은 도대체 몇 가지냐? 질병이 36,000가지라고 그랬는데 36,000가지면은 온 전신에 다 아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36,000가지 속에서 우리가 과연 피해갈 수 있는 게 과연 있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활성산소가 일반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냐면은 모든 질병의 90%는 활성산소가 만든다고 하는데 인간의 질병 90%, 그 90%를 활성산소가 만든다고 하는데 정말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정말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은 이 활성산소가 뭐냐면요, 활성산소는 전자를 잃어버린 산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전자를 잃어버린 산소인데 쉽게 이야기하면은 총각이 짝을 못 찾았어. 장가는 가고 싶은데 짝을 못 찾아서 어여쁜 아가씨들한테 집적되는 걸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속에 전자를 잃어버린 활성산소는요, 자꾸만 다른 조직에 가서 세포에 가가지고 자꾸만 집적돼요. 집적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집적된 곳은 상처 흠이 생기겠죠. 흠이 생기는데 그 흠이 빨리 낫는 사람이 있고 빨리 낫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빨리 낫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많은 활성산소가 들어가도 빨리 나을 수 있는 사람은, 내 몸에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은 활성산소가 많이 들어와도 그나마 버틸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몸에 에너지가 약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활성산소가 찝쩍거렸던데 상처가 났던 곳은 낫질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많이 들어와도 내 몸에 많은 에너지가 있는 사람은 빨리 나을 수가 있지만 내 몸에 에너지가 많이 모자란 사람은 빨리 낫지 않고 그게 질병으로 점차적으로 진행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자, 사람은요, 같은 배에서 나온 쌍둥이라도 다 같이 아픈 데가 다 틀립니다. 쌍둥이라고 해서 똑같이 아픈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아팠을 때, 아프면 우리가 어딜 갑니까? 병원을 가죠. 체질마다 사람은 다 다릅니다. 아픈 곳이. 똑같은 음식, 다 한 집에 살고 있는 형제들도 아픈 곳은 각자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질병이 생기는 것 자체는 가장 내 몸 중에서 가장 허약한 부분에 질병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또 활성산소가 급격히 또 많이 나오는 시기지 않습니까? 왜? 어떤 방법으로? 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또 활성산소를 또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방법으로 활성산소가 들어오는 방법은 우리가 몸이 아팠을 때 먹는 약을 통해서 오고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도 많이 활성산소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만 쉬어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나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내 몸속에서 생명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도 미토콘드리아에서 반드시 뭘 방출을 시키냐면은 찌꺼기를 방출시키죠. 그게 바로 세포 호흡을 통해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또 활성산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성산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하고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숨만 쉬어도 생기는 활성산소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 자, 우리가 들이마시는 활성산소 중에서 98%는 또 호흡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와요. 그런데 2% 정도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들어오는 바이러스라든지 나쁜 세균이라든지 그런 물질을 없애는 면역 생성에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활성산소라 해가지고 나쁜 것은 아니고 2% 정도는 좋은 일을 한다라는 거, 그것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내적이나 굉장히 활성산소로부터 침해를 많이 받는데 그 활성산소가 활성산소 중에서 우리가 환경에 대한 그 활성산소도 있겠지만은 내적인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는 게 뭐예요? 스트레스죠. 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우리 몸이 제일 먼저 망가지는 곳은 어딘가요? 뭐 각자가 다 알아서 이야기하시겠지만은 제일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제일 많이 망가지는 곳이 바로 장입니다. 그리고 나는 좀 잘 얹힌다, 체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딱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바로 딱 얹혀버려요. 이 장의 기능이 멈춘다는 겁니다. 장은요, 스스로 운동을 해요. 연동작용을 하는데 스트레스 받는 순간 장은 바로 멈춰버리고, 또 스트레스를 받을 때 또 가장 많이 망가지는 부분이 어디 있느냐 하면 우리 몸의 신장입니다. 신장에 있는 부신이라는 곳인데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우리 머리에서 시상하부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뇌하수체한테 야야, 자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빨리 그 좀 도움되는 물질을 좀 보내라 라고 어디다가 버튼을 누르냐면은 뇌하수체에다가 버튼을 눌러가지고 부신에다가 명령을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말을 잘 들어요. 말을 잘 듣다가 계속적인 스트레스를 통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계속 방출을 시키다 보면은 우리 몸의 신장에 붙어 있는 부신은 어떻게 되느냐? 결론적으로 기능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 몸에서 신장 기능이 가장 빨리 좋아지는 방법은 어디에 있느냐? 그거는 바로 황산화 물질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데 황산화 물질, 활성산소를 없애는데 가장 필요한 게 수소이온입니다. 수소이온이 바로 항산화 물질 중에서 가장 많은 역할을 해주고요. 그 수소원이 들어가서 산소가 전자를 잃어버릴 때 수소이온에 들어가서 붙어서 바로 물이 되어서 우리 몸에서 배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많이 알아두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활성산소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커피와 활성산소와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이 커피는요, 일반적인 커피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커피가 아니라 로스팅을 하지 않은 겁니다. 로스팅을 하지 않은 커피고요. 커피 열매 자체가 통째로 다 들어갔습니다.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 엄청나게 많고요. 과즙에는 미네랄이 굉장히 풍부하죠. 하루에 성인들이 필요한 미네랄 2배가 이 과즙에 들어있고요. 이 껍질에 있는 안토시아닌은 수소이온이 4개나 되는데 그 안토시아닌이 블루베리의 625배, 그리고 아사이베리의 90배, 아로니아의 30배가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황산화 물질인 커피베리에서 나온 커피인데 이거를 드시게 되면은 내 몸속에 쌓여 있는 많은 활성산소들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날려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요, 지금 엔젝타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나오고 있는 제품인데 지금 전 세계 유일무이한 가장 황산화 능력이 많이 활성산소를 제거시킬 수 있는 안토시아닌이 엄청나게 많이 함유된 이 커피인데 이 커피 속에 생명의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PXP라는 물질이 또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 맛을 올리기 위해서 로스팅한 커피가 2~3%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카페인으로 인해서 심장 벌렁거린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전혀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커피를 드시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많은 이 활성산소들이
굉장히 빠르게 해소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그 인터넷이나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많이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이 엔젝터에서 나오는 뉴트리라이트 브랜드라는 이 황산화 커피, 일반적인 황산화 제품과 비교를 했을 때는 엄청나게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이 커피를 통해서 우리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면서 내 몸 속에 있는 활성산소, 나쁜 찌꺼기들을 굉장히 빠르게 급속히 애줄 수 있다는 거 너무나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요 진짜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요즘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술도 조금씩 드시는 분들이 많죠. 자, 담배를 한 대 피웠을 때 활성산소가 몇 개가 생기냐면은 약 100조 개의 활성산소가 생깁니다. 100조 개. 그러면은 100조 개의 활성산소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 활성산소를 생긴 거 그대로 다 모셔둬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은 정말 내 몸 속에 있는 활성산소를 없애고 싶다면 이 커피를 한 잔을 드셔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신다는 거죠. 담배 한 대를 피워서 100조 개의 활성산소가 내 몸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 커피를 한 잔 드심으로 해서 내 몸속에 있는 활성산소를 빨리 배출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그리고 술은 사람들이 못 마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드실 줄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술을 드실 때 사람들이 우리 몸에서 간에서 이거를 해소를 시키잖아요, 그죠? 해소를 시킬 때 아세트알데히드라는 게 나옵니다. 분해 효소가 나와요. 그런데 아세트알데히드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우리 몸에 있는 것을 알코올을 분해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이상은 분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술을 드실 때 이 커피를 조금씩 섞여서 드시면은 알코올을 마시면서 바로 내 몸속에 들어오는 활성산소가 바로 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 그거를 많이 염두에 두시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떤 질병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것을 커피를 많이 좀 드셔주시면은 질병으로부터 내 몸을 보호할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